고품격 나날이 방송 한진희 장전의 원투펀치 20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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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 대국하는 것 같아요. 하실래요 두 분이? 바둑하면 제가 한 100집을 놓고 시작을 해요. 그래도 지실 수도 있다면서요? 예? 그래도 질 가능성이 좀 그러면 안 질 것 그러면 같아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100점을 놓으면 절대 안 질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난번 방송이 200회 특집이었잖아요. 그런데 항상 특집 방송 그 다음 방송이 가장 부담스럽거든요. 어떻게 하면 또 재밌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아주 알차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201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200회 이벤트로 유니폼 이벤트를 네. 해서 뽑았잖아요.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와 주셨습니다. 짠! 오, 너무 귀여워요. 예쁘죠? 너무 네, 귀엽죠? 너무 귀여워. 그때 저 이 기억나시죠? 사진 봤었는데 너무 이게 귀엽습니다. 유니폼 받으신 분의 네. 따님이세요? 네. 어. 이렇게 딱 인증샷까지 야.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 아이들 다 나중에 정말로 훌륭하게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저희가 이번에는 시작을 또 옐로 아이디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하는데 먼저 박광호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지난 시즌 부진을 면치 못하던 티아고가 성남 이적 후 개막 4경기 연속 골 행진 중입니다. 포항의 티아고 그리고 성남의 티아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뭐 역시 성남 강화 그렇죠. 위원장님. 네, 성남을 강화시켰잖아요. 네. 한 위원님께서 해주셔야겠네요. 네. 답변을. 저는 이 박광호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주 감사드리면서 그러나 지난 시즌 부진을 면치 못하던이라는 요 문구는 제가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티아고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시즌 그렇게까지 부진했던 걸로 보이지 않고 사실상 저는 솔직히 의문이 좀 들었어요. 포항이 왜 티아고 선수를 계속 붙들고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티아고 선수는 물론 지난 시즌에는 이제 조커로도 많이 나왔고 출전 시간 자체가 꾸준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환상적인 날은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네. 드리블 돌파면 드리블 돌파, 슈팅이면 슈팅, 또 스피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티아고 선수가 잘 되는 날은 정말 판타지스타 계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잠재성을 많이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즌에 이 선수가 정말로 부진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포항 팬들도 외국인 선수들 가운데서 그래도 한 명 잡아야 된다면 오히려 이 선수를 잡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성남의 티아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꾸준히 출전시켜주고 풀타임 마치 에이스처럼 그 많이 대접해주고 김학범 감독님이 요즘 이제 언론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 잘 어르고 달래주면 되는 거지 뭐 이제 그러고 이제 단점보다는 장점 살려주고 뭐 이러면 돼. 근데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아고 선수는 기본이 아주 좋은 선수였고 이미 지난 시즌에도 잘 될 수 있는 싹을 많이 보여줬는데 다만 지난 시즌에는 약간 적응 실패 그리고 팀이 또 이 선수를 꾸준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대목 이제 그런 것이 문제였지 꾸준히 이렇게 뛰게 해주고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고 이러면은 분명히 이 선수는 잘할 수 있었던 선수입니다. 네. 그 김학범 감독님 별명이 또 있잖아요. 재활공장장이라고. 그렇죠. 예. 뭐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저희가 받아볼게요. 빈스 케이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빈스 카터 아니에요? 빈스 빈스 카터? 카터. 발음은 저 농구 선수인데요. 네. 스펠링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네요. 빈스 빈스 카터. 카터. K리그 클래식 수원 FC의 돌풍 과연 어디까지 예상하는지 또 오군지미에 이어 가빌란까지 합세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일단 그 수원 FC의 영입 컨셉에 대해서 이거 독특하다. 그리고 제 취향이다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네. 어떤 컨셉이길래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도 CC 선수, 사실 CC 선수가 재능이 정말 많았던 촉망받던 스페인 선수였는데 무릎 큰 부상이 있었어요. 네, 두 무릎을 다 부상을 당했던 선수.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무릎 인대 부상이나 큰 부상을 당하면 뭐 선수 생활 이제 끝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내리막길로 완 접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선수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클래스를 그래도 유지를 한 채 선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선수들을 탁탁 영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원 FC가 영입한 선수들의 클래스만 보면은 K리그에서 지금 최고 레벨이에요. 네, CC 선수도 그랬고 이번에 영입한 벨기에 대표 공격수였던 오군 지몬미. 네. 오군 지몬미.
네, 순간 좀 놀랐어요. 그래요. 오군 지미 선수. 네. 네, 아직은 지몬미가 되질 못했기 때문에 오군 지미 결정력이 있죠. 네. 그리고 이날도 가빌란 선수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아직 완전한 몸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가빌란 선수도 사실 헤타페 시절을 기억하시는 라리가 팬들이라면 헤타페 시절에 어시스트도 많이 하고 창의적인 패스를 왼발로 할 줄 알면서 킥도 좋고 네,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왼쪽 미드필더 또 심지어는 이제 수원 FC에서는 중앙에서 풀어주는 역할까지도 할 것 같은데 K리그 클래식 무대에 없던 어떤 섬세한 그러한 볼 배급 역할, 네. 또 세트피스에서 역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가빌란 선수 역시 무릎 부상이 한번 크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처지면서 그리스 리그나 인도 리그 갔다가 다시 왔는데 이 몸 관리를 시켜주면서 네. 어느 정도 클래식 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만 쫙 활용을 한다면 뭐 가성비는 거의 최고의 영입을 또 한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빌란이 마흐레즈가 되고 네, 오군 지미가 제이미 바디가 되면 그렇죠. 수원 FC가 레스터가 오군 지미가 저 벤테케가 되면 지몬미가 되면 지몬미. 오군 지몬미. 네. 그 리버풀 선수를 왜 언급을 하고 그래요? 리버풀이잖아요. 지몬미. 아영 지몬미. 자, 이렇게 요즘에 K리그 클래식 경기들 아주 재미지잖아요. 그런데 또 외국인 선수들이 또 이렇게 활약을 해주면서 그 약간 양념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옐로우 아이디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챔피언스 리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제 4강 진출 팀들이 다 가려졌습니다. 뭐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올라갈 만한 팀들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최근 5시즌을 네. 보면 보통 팬들이 한때는 첼시가 계속 올라갈 때 뭐 레바 민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제가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장 의원님이 아틀레티코 바르셀로나전을 중계했는데 거기서 레바 민첼 이런 언급을 하는 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저는 이제 벤피카 바이에른 뮌헨전도 같이 놓고 보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그 소리가 제가 들리더라고요. 오죽하면 그 첼시의 과거의 아니. 영예가 그리우면 그런 소리 아니 뭐 거기서 레바 민첼이 왜 나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근 4강에 진출했던 5시즌 동안 네. 4강에 진출했던 팀들을 보면 지지난 시즌만 바르셀로나 대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 꺾고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레아 민 뭐 이런 식이 됐었고 거의 대부분이 레바 민 네. 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이 중심이 돼서 4강에 올라오고 세 팀이 거의 다 있고 여기에 그렇죠. 누가 끼느냐? 유벤투스가 그렇죠. 끼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바르셀로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네. 거기에 시티가 처음으로 4강에 올라왔습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그래서 구도가 조금 재밌어졌어요. 신선합니다. 네. 레아 민 시티가 됩니다. 네, 자 저희가 한 경기씩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경기. 자 바르셀로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졌어요. 요즘에 심상치가 않네요. 네. 특히 남미 저 월드컵 예선 치르고 온 MSN 라인. 그 이후부터 일단은 전체적으로도 약간 폼이 좀 떨어진 느낌입니다. 팀적으로도 공수강도 좀 워낙 좀 벌어진 느낌이고 MSN의 기동력, 파괴력이 지금 현격히 3경기 연속 저하되고 있거든요. 소시에다드전까지 해서 리그 2연패.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지금 지난 시즌부터 7연승이었는데요. 맞아요. 네, 처음으로 잡혔어요. 남은 리그에서도 3점 차인데요. 계속 이러한 저조한 경기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팬들로서는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던 그런 경기 내용이 되지 않았나. 제가 올 시즌 중에 중계 때 한번 이런 멘트를 했었는데 메시 선수가 혼자 모든 것을 해내야 됐던 시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MSN 아닙니까? 가공할 MSN인데 이 MSN이 같이 하니까 아주 팀이 더 가공할 위력이 된 건 사실이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 바르셀로나의 단점 하나를 꼽자면 예전에 이제 메시 의존도 커서 문제다라는 말씀을 제가 옛날 원투펀치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제 MSN 의존도가 좀 크죠. 그 대신에 세 명이 되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MSN이 같이 나쁜 시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예, 같이 나쁜 시기 물론 혼자 있을 때보다 셋이 있을 때는 같이 나쁜 시기가 공통적으로 걸리기가 쉽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바르셀로나는 놀리터가 필요했던 겁니다.
논리도 네. 또는 제 생각에는요. 뭐 무니르 선수도 MSN 사이에서 로테이션 할 때 들어갑니다만 저는 MSG가 필요하다. 이 양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세 명이 피지컬적으로 이제 좀 지치고 있는 단계에 MSG 그리스만이에요? 굴리트 같은 거. 그러니까 거기 그리스만. 네, 의문의 백업으로라도 일패. 굴리트 같은 선수가 네.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선수가 로테이션으로 들어가 주면서 네. 세이브를 좀 시켜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면은 MSG가 지금 아주 맛있는 양념입니다만 MSG 굴리트 같은 선수가 필요하다. 피지컬이 한 명 필요하다. 뭐하는가 스쿼드가 무니르나 이런 선수 유형보다는 다른 선수가 한 명 유형이 필요하다. 너무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 제가 그 예전에 아틀레티코도 한번 만들어서 좀 유행시켜 볼까 하고 네. 지난 시즌에 GMT라고 만들어 가지고 우리 PD한테 이거 예고편 같은데 GMT도 한번 쓰십시오 했거든요. 근데 별로 유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GMT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제 그리스만 만주키치 토레스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도 이 얘기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댓글이 어떻게 달릴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갑자기 굴리트가 어. 난데없이 눈 이렇게 일자로 된 거 있죠. 응? 뭐지? 멍미 이렇게 그러니까. 멍미 이렇게 나오겠죠. 아재 개그 네. 뭐 이러겠죠. 저는 근데 좀 궁금했던 게 경기를 봤는데 그 모든 그 수치 면에서는 사실 바르셀로나가 우세였잖아요. 실제로 볼 점유율도 높았고, 근데 어떻게 하면은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효율적인 축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한 그게 너무 말씀으로 궁금했어요. 아주 간단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루초 바르셀로나, 펩 바르셀로나를 비교를 네.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루초 바르셀로나는 펩 바르셀로나 때와 변한 부분들이 많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비아레알전부터 뭐 엘 클라시코, 아틀레티코와의 두 판, 뭐 소시에다드 등등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경기들을 보면 루초 바르셀로나의 장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펩 바르셀로나 때 있던 장점조차도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루초 바르셀로나의 특별한 장점은 사라지고 펩 바르셀로나 때의 장점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바르셀로나는 뭐 매 경기 좀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장점이 왜 없어지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의 기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오프 더 볼 움직임의 기동력이 떨어져 있다 보면은 그 말씀드렸던 아주 그 다이나믹하고 다이렉트한 그런 공격들이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뮌헨이 예상대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길 만한 팀이 이긴 건 맞습니다. 다만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공격력의 화끈함은 약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점유는 여전히 많이 하는데 어떤 그것에 비하면은 파괴력이랄지 폭발력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떨어져 있고 수비면에 있어서도 약간은 불안감을 노출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벤피카와 예상만큼의 큰 스코어 차이로 지금 두 경기 이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뮌헨도 어쨌든 이제는 그 4강전이 열리려면 그 사이에는 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약간의 그 파괴력이 좀 내려온 부분, 그리고 수비가 약간 불안정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 2주 동안 뮌헨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경기였던 우리 레알 마드리드와 볼프스부르크 경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장 극적인 승부였죠. 그렇죠? 1차전에 0대2로 레알이 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역시 호날두인가요? 라고 말해도 되나요? 호날두군요. 네. 호날두더군요. 날두. 네. 네. 아주 호날두 선수가 정말 자신의 호날두 선수 잘한 경기는 뭐 무지하게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 경기는 나중에 이제 인구에 회자될 법한 레전드. 호날두 선수의 아주 최고의 경기들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또 분석을 할 텐데 사실 저는 궁금해요. 그냥 호날두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에. 그렇지 않나요? 또 근데 어떤 제가 분석을, 열심히 갖고 오셨을지 영상을 궁금해요. 골랐는데 네. 딴 선수 중심의 영상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 아니 반전인데요? 그 선수가 여러 이제 정말 해외 언론에서 평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언론에서는 그 선수 평점이 좀 낮아요. 제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호날두 선수는 당연히 그 경기를 이제 이른바 캐리한 아주 히어로이고, 그런데 또 다른 선수도 거의 평점 10점에 가까운 선수가 제가 봤을 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수에 대한 영상을 이제 알파신에서 역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품격 축구 네,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영상 있잖아요. 평점 얘기가 나와서 네.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나라 사실 언론처럼 외신 평점에 민감하죠. 맹신하는 민감하죠, 그런 좀. 언론사가 사실 드물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볼프스부르크 색다른 관점은 잠시 후에 저희가 알파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 경기 아주 재밌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맨체스터 시티가 올라가면서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의 면목을 좀 세워준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일단 자존심은 지켜냈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가 시티가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기는 결국 1차전에 그 옐로우 트러블, 네, 징계로 2차전에 못 나오는 핵심 선수. 이게 부담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랑 감독이 마투이디, 허리라인의 지금 핵심 선수였고 또 다비드 루이즈 두 명이 빠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색깔을 그 다른 선수들을 채워서 나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칙적인 3백을 들고 나왔는데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축구를 전혀 구현내지 못하고 오히려 맨체스터 시티는 1차전하고는 다르게 일단 전체적인 라인 간격을 좁혀서 상대를 압박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전술적 롤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선수들마다. 그래서 허리 싸움에서도 전방에 있는 케빈 데브라이너와 아게로 선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허리 싸움에 가세를 시켜주면서 중원에서 숫자 싸움 또 기동력 싸움에서 우위를 보였어요.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안정감이 있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파리보다는 훨씬 우위에 있었고 이 파리는 사실 가장 강점은 앞선에 있는 공격진들 아닙니까? 공격진들을 제대로 써먹질 못했습니다. 네. 압박에 갇혀서 허리 싸움에 지면서 결국은 답답한 공격진들이 슬금슬금 내려와서 무언가 만들려고 하는 시도밖에 없었는데 네. 결국은 이 질라탄이나 뭐 카바니 같은 좋은 공격수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또 디마리아조차도 활용하지 네.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맨체스터 시티가 장 의원님 지난번에 왜 EPL 뭐 라리가 이런 얘기할 때 EPL 선수들 뭐 실력에 비해서 몸값도 좀 과장이 좀 돼 있지만 특히 선수들이 일단 EPL에 오고 나면 좀 배가 불러서 정신력들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많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맨시티야말로 사실은 그런 기미가 다분한 팀이었어요. 예. 그런 기미가 아주 다분한 팀. 물론 아주 극적으로 전에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막 우승 거머쥐고 이런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맨시티의 최근 몇 년을 보면 선수들의 정신력, 멘탈이 최고조라고는 도저히 말 못해요. 예, 그러니까 정신력이 약간 낮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기 이번에 그 챔피언스리그에서만큼은 맨시티 선수들의 멘탈이 저는 최고였다고 봅니다. 이런 멘탈로 하면 맞아요. 맨시티에게도 불가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정신력만 좀 갖추면 해볼 만한데요. 애들이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네. 자,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도 알파신을 통해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파신을 이용해서 분석해볼 첫 번째 경기는요. 맨체스터 시티와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경기입니다. 장전 위원님이 준비하셨죠? 블랑 감독의 파리 상제르맹이 전반전에는 다비드 루이즈와 마투이디가 징계로 빠진 상황에서 변칙적인 3백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아고 시바를 중심으로 마르키뇨스와 오른쪽 수비수였던 오리에 선수를 스토퍼로 기용하는 3백을 구사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빌드업의 안정성이 수비 라인부터 떨어졌고 강한 맨시티의 압박에 상당히 고전했던 전반전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빌드업 상황에서 질라탄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에 전개를 했습니다만 맨시티의 강한 압박에 볼을 뺏기면서 케빈 데브라이너 자 그리고 아게로과 슈팅까지 전개가 되는 그런 커팅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도 보시면 이제 3백이 빌드업을 하는 과정인데 지금 보시면 스토퍼로 나선 오리에 선수 네, 오른쪽에는 지금 그림에서 조금 안 보입니다만 반더빌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무리하게 지금 수비 압박을 가세하는 라비우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위험한 패스가 됐죠. 네, 빌드업이 좀 불안한 3백의 스토퍼를 많이 서보질 않았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내포한 상황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역시 반더빌이 있습니다. 이 반더빌에게 주지를 못하고 볼을 뺏깁니다. 뺏기는 상황에서 바로 아게로에게 전개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PK 상황이 됐죠. 자, 지금도 맨체스터 시티가 길게 때려놓고 압박이 들어오죠. 네.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을 파리 선수들이 풀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수비 밸런스가 흔들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공격을 허용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전반전에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날 맨체스터 시티에는 케빈 데브라이너 있었습니다. 네, 파리 상제르맹의 에이스는 뭐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라고 본다면 양 팀의 에이스의 활약도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했는데 케빈 데브라이너는 상당히 요긴한 좋은 활약을 펼쳐줬죠. 그렇죠. 지금도 빌드업 상황에서 상대가 달라붙는 상황을 잘 이겨내고 실바의 원투 패스를 받아서
자, 아게로에까지 전결되는 이 루트가 아주 상당히 유연했습니다. 살아있네요. 네, 데브라이너 선수가 질 높은 패스를 계속 전달해줬고요. 지금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튀어나온 세컨볼 상황인데요. 네. 네, 기가 막힌 패스가 들어가죠. 자, 이게 끊기긴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다비드 실바에게 연결된 그런 수루 패스는 케빈 데브라이너의 진가를 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도 자, 지금 이 데브라이너 선수가 수비까지 내려와서 수비를 커팅을 해주고 다시 전개하는 장면인데 파리 상제르맹의 이 수비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거든요. 파리 상제르맹은 3명의 공격진이 공격으로 나갔다가 수비로 돌아오는 시간이 꽤 길고 거의 공격진에 머물렀다면 반대로 아게로와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는 수비에서도 많은 가담을 해줍니다. 볼을 뺏어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또 전개를 시켜주면서 공격 리듬을 살려줬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케빈 데브라이너가 가세를 하면서 허리라인 싸움에서도 숫자 확보를 좀 유리하게 할 수 있었던 맨체스터 시티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은 케빈 데브라이너의 골이 나오기까지 한 1분 정도를 보시면 파리 상제르맹이 이날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맨시티가 좋은 압박을 어떤 식으로 수행을 했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네. 자, 맨체스터 시티 공격에서 아게로 선수 패스가 미스가 나왔어요. 네, 질라탄이 이제 볼을 잡고 역습 전개를 하는데 자, 볼을 뺏기죠. 네. 망갈라 선수가 볼을 뺏어냅니다. 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맨시티의 공격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자, 망갈라가 볼을 끊어낸 이후에 이제 스로잉 공격으로 다시 전개가 되는데요. 지금 질라탄 선수의 위치가 자, 실바가 던져주는 케빈 데브라이너와 상당히 가깝죠. 네, 이 정도면은 사실 공격수가 어느 정도 붙어서 수비 움직임, 기동력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리고요. 네, 적극성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자, 질라탄 선수는 구경을 하죠, 계속. 네, 계속 구경합니다. 네. 오히려 더 멀리 가는 네,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더 멀리 가는데요? 가죠. 쟤 뭐하냐? 알아서들 해. 이거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 실바, 아게로 선수가 찬스를 잡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는 라비우 선수 혼자 커버를 하는 상황이고 후반전은 이제 모타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4백으로 이제 전환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실바 선수부터 다시 공격이 됩니다. 여전히 이쪽은 올라올 생각은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네. 네, 지금도 보시면 파스토레 선수입니다. 네, 파스토레 선수도 허리라인에 이 정도의 공격을 지금 허용하는 리듬이라면 내려와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한데 계속 걸어서 구경만 합니다. 그러게요. 네, 프랑스 리그 안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런 형태로 경기를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프랑스 리그 안의 경기들로부터 습관이 조금 잘못 들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제 공격의 숫자는 현재 보시다시피 맨시티는 4명이죠. 네, 뒤쪽에 공격 가담하는 선수가 있습니다만 이쪽은 물론 숫자가 한 명 더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 정도의 위기라면은 미드필더인 파스토레 선수가 좀 내려와 주서 수비 가담을 해줘야 되는데요. 수비 가담이 되지 못하고 다 세컨볼 찬스에서 또 들어오죠. 클리시 선수가 네. 루카스 아이고. 모라의 볼을 뺏어내죠. 네. 네, 다시 또 들어갑니다. 네, 케빈 데브라이너가 다시 클리시에게 주고요. 자, 패스가 들어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도 이제는 공격 숫자가 좀 늘었죠. 나바스까지 이제 또 가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스토레 선수가 좀 내려와서 수비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상황을 보면 다음에 헤딩 클리어링 상황인데요. 여기서 다시 또 전개를 합니다. 네. 자, 지금도 보시면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를 막는 선수가 아무도 없죠. 네, 지금쯤 보면 공보다는 사실 파스토레가 이제 조금 내려왔다면 세컨볼에 대한 커버가 들어와야 줘야 되고 이 중앙에서의 어떤 수비 커버에 한 명이 좀 들어와 줬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몇 번을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네, 볼을 뺏기고요. 득점이 터집니다. 네. 결국은 이제 공격진들의 수비 가담은 거의 전무하고 허리라인도 지금 확실한 홀딩 미드필더 없이 라비우 선수 혼자 고생하는 상황에서 교체 투입됐던 파스토레 선수 몸이 좀 싱싱하다면 조금 더 수비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기동력이 필요한데 상당히 소극적인 운영이 됐고요. 결국은 후반 막판 가서는 자 이제 허리라인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네. 한 명이 라비우 선수가 이제 끌려가는 상황이 되면 아주 후리하게 슈팅 찬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파리 생제르맹도 골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좀 밸런스가 밸런스는 좀 많이 흐트러진 예. 상황인데요. 슈팅들을 좀 많이 허용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의 전반전의 전략의 미스, 그리고 후반전은 팀 내에서 오랜 동안 문제가 됐던 공격진의 수비 가담 문제, 그리고 허리에서의 어떤 좀 탄탄한 수비적인 밸런스의 어떤 문제, 그런 것이 좀 한꺼번에 나타났죠. 그래서 큰 유럽 대항전에서 빅팀을 만났을 때 그런 문제들이 좀 더 불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파리 생제르맹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를 살펴볼 텐데, 자, 그럼 우리 한준희 위원님이 준비한 영상 함께 볼까요? 네. 주인공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호날두 말고 또 누가 있었던 거죠? 호날두의 경기인 건 맞다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준비한 영상들은 루카 모드리치 선수의 영상입니다. 모드리치 선수의 이 경기에서의 플레이를 보시면 현대판 요한 크루이프다. 최근에 이제 요한 크루이프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그렇죠. 네, 제가 크루이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크루이프는 팀의 첫 번째 방아쇠와도 같다. 첫 번째 방아쇠를 크루이프가 당기면 크루이프의 플레이에 따라서 다른 선수들은 자신이 또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이 경기에서 루카 모드리치 선수가 완벽하게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단 감독이 들어서서 레알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드리치 선수에게 정말 넓은 활동폭을 자유롭게 부여하면서 모드리치 선수의 플레이메이커로서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지단 감독과 그 이전 베니테스 감독 때와의 저는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이 경기가 모드리치 선수 영상 제가 모았는데 모으기는 사실 쉬웠어요. 잘한 장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날 모드리치 선수의 어떤 플레이 공간을 보시게 되면 거의 센터백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드리치 선수가 최후방 플레이메이커, 우리가 소위 안드레아 피를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부르는 그 역할을 모드리치 선수가 수행을 하게 되는데, 물론 모드리치 선수의 이날의 활약은 이 후방 플레이메이커에 국한되지 않지만 일단은 후방 플레이메이커로서 모드리치가 이날 어떻게 뛰었는지를 보시게 됩니다. 지금도 상당히 낮은 위치까지 모드리치 선수가 내려와 있는데, 심지어 이제 토니 크루스 선수는 여기 있지만은 카세미루 선수가 오히려 모드리치 선수보다 위쪽에 있는 장면이 이날 경기에서는 심심치 않게 나타났어요. 그만큼 모드리치가 낮은 위치에서부터 레알의 빌드업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거의 최후방 수비 라인 아닙니까? 그리고 모드리치 선수가 이날은 아주 또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볼을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도 모드리치의 롱 패스가 레알의 결국 좋은 찬스의 출발점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 장면에서도 이제 모드리치 선수가 거의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죠. 역시 이 장면에서도 카세미루가 오히려 높은 위치에서 상대를 압박을 하고 있고, 모드리치 선수는 거의 뭐 3백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의 위치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롱패스가 기가 막히죠. 이렇게 레알이 좋은 장면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거의 다 모드리치로부터 출발함을 알 수가 있고요. 정말 피를로 같은 역할을 보셨는데, 지금의 장면에서도 모드리치가 레알의 초기 빌드업에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장면은 볼프스부르크의 세트 플레이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전 중에 레알이 여기서 볼을 쉽게 빼내서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장면인데요. 이제 혼전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모드리치의 이 발 바깥쪽으로의 아주 절묘한 패스, 여기서부터 레알은 다시금 이제 좋은 기회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알의 어떤 빌드업에 있어서의 모드리치의 거의 피를로와 같은 역할을 보셨는데, 이 역할만 했다면 제가 요한 크루이프라고 그러지 않았겠죠. 모드리치의 또 다른 다양한 역할을 이제 보시게 무슨 됩니다. 역할을 했나요? 아까의 장면들이 센터백 라인까지 내려와서 이제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는 장면들이었다면, 이제는 모드리치 선수가 실제로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주변 동료들과의 패스 플레이 그리고 무브먼트를 통해서 또 찬스를 얼마나 창출을 하는가, 이것은 전방 플레이메이커 내지는 뭐 공간 침투, 드리블 돌파, 뭐 이러한 것에 있어서의 모드리치 선수의 이날 경기의 공헌을 보여주는 장면들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경기를 아주 지배를 합니다. 이제 본인이 공간을 찾아 들어가서 볼을 달라고 하고, 벤제마 선수와 주고받는 플레이, 그리고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찬스를 모드리치 선수의 선택과 움직임과 패스에 의해서 결국은 가져갈 수가 있었던 레알이고요.
지금은 모드리치 선수가 아주 높은 지역까지 올라갔어요. 여기서 모드리치 선수의 볼 키핑 능력 그리고 다시 좋아하는 바깥발 방향으로의 패스거든요. 네, 이러한 플레이로 모드리치 선수는 그라운드 전체를 누비면서 공격할 때는 또 볼프스부르크에게 가장 위협적인 또 존재로서 작용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 연출을 해줬고요. 결국은 바르셀로나의 부스케츠와 이니스타가 했어야 될 역할을 같이 해줬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스케츠, 이니에스타, 거기에 메시 뭐 이런 역할들이 모두 합쳐진 역할. 피를로로부터 이니에스타까지 이러한 역할들을 모두 모드리치 선수는 종합적으로 이 볼프스부르크전에서 해냈습니다. 이 장면도 모드리치 선수가 후방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하면서 전방에서의 또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과정인데, 자, 볼을 잡고 나서 여기서는 드리블 돌파 그리고 2대1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효율적인 공간으로 계속 찾아 들어가면서 또 아주 위협적인 크로스를 넣어주는, 전체적인 이날의 모드리치는 그야말로 거의 완전체와 같은 미드필더의 역할을 해줬다는 생각이고요. 지금은 헤딩 수비까지 하는 장면이에요. 헤딩으로 볼을 커트해내서 다시 좋은 공간 들어가서 이것이 통과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베일 선수와 더불어서 다시 패스 플레이를 엮어가거든요. 이날의 모드리치 선수의 활약도를 아주 집약적으로 보여드렸던 장면들인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레알이 골을 터뜨렸던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모드리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했던 선수는 다 호날두 선수였지만 레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터졌던 골들이 사실은 모드리치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것을 이제부터는 보여드립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드리치 선수가 이제 낮은 위치에 내려와서 후방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피를로 선수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이 장면이 사실은 레알의 골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제 1대0에서 레알은 아직도 한 골이 기본적으로 더 필요하거든요. 자, 모드리치의 선택은 이번에도 피를로 같은 롱패스였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어요. 네. 카르바할 선수에게. 그리고 카르바할 선수도 좋은 타이밍에 크로스를 올려서 여기서 코너킥을 얻어냈는데, 이것이 호날두 선수의 코너킥에서의 헤딩골 직전에 터졌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드리치와 카르바할의 연결이 사실은 이 코너킥에서 터져나왔던 골의 출발점이 됐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레알이 연장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또 한 골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이제 후반전인데, 모드리치 선수가 지금도 후방에서의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피를로 선수처럼 롱패스를 시도를 했고, 여기서는 일단 1차 공격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볼프스부르크가 여기서 이 구스타보 선수의 지금은 약간 실책성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실책을 현실적으로 골이 될 수 있는 장면으로 만들었던 것은 지금도 이 모드리치 선수였어요. 벌써 예상하고 뛰어오는 거 보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3명의 볼프스부르크 선수들이 있는데, 결국 이쪽 어딘가로 이 패스는 전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모드리치 선수가 뒤에서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있었지만은 지금은 앞으로 나오면서 그 상황을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볼을 끊어냅니다. 끊어내고 또 드리블 돌파, 그리고 걸렸죠. 이 걸린 장면이 호날두 선수의 또 프리킥골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정말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해줬네요. 모드리치가 어떤 플레이를 하느냐, 모드리치가 어느 공간으로 움직이느냐, 모드리치가 플레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레알의 플레이는 아주 윤택해질 수도 있고, 만약에 모드리치가 이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레알은 베니테스 감독 시절처럼 공수가 분리된 또 축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단 감독 들어서서 저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모드리치를 그 선수의 특성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아주 폭넓은 플레이를 지단 감독이 시키고 있고, 모드리치는 그것에 100% 부응하고 있다는 모습이 나타난 경기가 바로 이 볼프스부르크전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장 위원님은 보고 어떠셨어요? 축구는 역시 머리로 하는 거다. 네. 이게 아무리 운동신경이 좋고 온도볼 상황이 좋아도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미리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야, 이지성 선수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미리 딱 예측해서 발 뻗어서 블로킹하는 장면, 볼 뺏어내는 커팅 능력. 지금처럼 모드리치처럼 벌써 패스 방향 읽고 먼저 움직이죠. 패스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움직이죠. 그게 축구 센스입니다. 이 삼박자가 잘 갖춰진 전천후 선수죠. 그러니까 모드리치 선수가요, 어려서부터 이 플레이 스타일도 그렇지만 외모 자체가 약간 크루이프와 좀 닮았어요. 그러니까 호리호리하고 사실 피지컬적으로는 그렇게 우수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장 의원님 말씀대로 축구 머리로 하는 거라는 걸 모드리치 선수가 사실 어려서부터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고, 그래서 사실은
크로아티아의 요한 크루이프라는 얘기가 그때부터도 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루이프 선수는 기본적으로 공격수니까 골을 많이 넣었는데 그것 하나를 제외하면 이 모드리치가 하는 팀의 첫 번째 방아쇠로서의 역할은 크루이프의 예전의 그 플레이가 매우 닮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알파신을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경기 2경기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201회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짧다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실망하기 이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월요일부터 한 개도 아니고 2개, 그러니까 총합 3개, 우노도 스트레스, 아인스파이 드라이. 두 개만 원, 하는 투, 줄, 쓰리. 예. 네. 어떤 팬들이 이제 두 개만 서비스가 되는 줄 아시는 네.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개편된 이후부터 계속 3개 서비스하고 네, 있습니다. 3개 아니 근데 그게 지금 보내드립니다. 어느 나라 말 하신 거예요 지금? 우노도 스트레스는 이제 스페인어고요. 네. 아인스파이드라이는 독일어고 이제 네. 하나 둘 셋은 한국어고요. 원투 쓰리까지 원투 했잖아요. 쓰리는 영어고요. 아인스, 네. 아웃피더센. 네, 아웃피르센 여러분 네. 월요일 영상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웃피르센 아웃피더센. 아디오스.